안녕하세요. 사고치는 유튜버 김치샐러드입니다. 별빛 여러분, 쇼츠 채널에서 새로운 컨텐츠인 주간 뉴스를 시작해 볼 텐데요. 일주일 동안 김치샐러드 본 채널에서 매일매일 전해드렸던 종합 뉴스들 중에 중요한 기사와 하이라이트 뉴스를 선정해서 요일별로 종합해서 전해드리는 아이템입니다. 우리 별빛님들 한 주 동안 있었던 임영님 소식을 다시 한 번씩 정리하시는 좋은 시간 되시면 좋겠네요. 별빛 여러분, 정말 기분 좋은 소식이 전해졌죠. 오늘 3일 종료된 2025년 뮤빗 어워즈 투표에서 임영님은 후보에 오른 3개 부문 모두에서 보란듯이 압도적인 표 차이를 보여주며 1위를 차지해 자랑스러운 3관왕을 달성했습니다. 역시 영웅시대 팬덤은 강하며 함께 임영님을 응원할 수 있어서 자랑스럽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네요. 정말 보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열정적인 응원으로 항상 놀라운 기적같은 포스를 보여주는 우리 영시대 별빛님들이 없었다면 쉽지 않았을 이번 3관왕은 특히 지난해 3관왕에 이어서 2년 연속 기록이라 더욱더 의미있고 기쁨이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뮤빗 어워즈 투표는 그동안 글로벌 아티스트의 집중 투표로 쉽지 않은 막판 경쟁이 있었던 투표였는데 올해는 조금은 안정적으로 투표를 마감하게 되었네요. 정말 그동안 투표하시느라 고생하신 우리 별빛님들 고생 많으셨고, 기분 좋은 소식으로 오늘 저녁 임영님 넷플릭스 영화 감상하시면서 편하게 쉬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임영님은 올해 아티스트 부문에서 압도적인 1위를 하게 되었는데요. 영시대 팬들의 효과적이고 열성적인 투표로 초반부터 엄청난 격차를 보여주며 최고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한편 올해의 부문에서도 임영님의 온기가 최고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한편 베스트 남자 솔로 부문에서도 1위를 차지하며 3관왕의 위협을 달성했는데요. 이는 임영님의 3관왕이기도 하지만 팬들의 3관왕이며 투표를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던 모든 분들이 박수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행복하고 기분 좋은 결과인데요. 우리 팬분들 서로서로에게 박수 보내며 오늘 축제의 날을 보내도 될 것 같네요. 정말 수고하셨고 대단한 영시대 별빛 팬분들 함께여서 정말 행복하네요. 첫 번째 뉴스는 91번째 천만 소식입니다. 별빛 여러분, 임영님의 3관왕 소식에 이어서 오늘 아주 반가운 소식이 또 하나 전해졌는데요. 바로 임영님의 91번째 천만 동영상이 탄생한 것이죠. 그 주인공은 오래된 노래인데요. 정말 계속해서 천만 동영상이 연이어 탄생하며 팬들을 즐겁게 해주는데 올해 들어서만 벌써 5번째 천만 동영상입니다. 특히나 이번 천만 달성은 단 하루 만에 천만 돌파 소식이 연이어 전해졌는데 지난번 새배구 동영상도 3일 만에 천만 곡으로 탄생했었는데 이번은 더욱더 빠른 하루 만에 기적같은 기록을 달성해 주었네요. 한편 이 곡은 지난 2020년 8월 사랑의 콜센터 여름 특집에서 전해졌던 곡인데요. 화제의 보컬 여신 6명이 총출동한 보컬 전쟁 2차전 때 불렀던 곡이죠. 당시 스탠딩 에그의 오래된 노래를 선곡했었는데 임영님의 부드러운 음색이 너무나 노래와 잘 어울렸고 가사 전달력이 정말 좋았었습니다. 스탠딩 에그는 2010년에 데뷔한 음악 그룹으로 재즈 페스티벌 특별 공연을 통해서 무대에 올랐었는데요. 오래된 노래는 2012년 9월에 나온 노래니 벌써 13년이 지났던 노래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인디밴드들이 이 노래를 커버하면서 조금씩 알려졌던 노래인데 임영님이 사랑의 콜센터에서 부르면서 완벽한 역주행곡을 만들어주었던 곡이죠. 특히 시처럼 아름다운 가사 내용이 가슴을 파고드는데 오래전에 함께 듣던 노래가 거리에서 내게 우연히 들려온 것처럼 살아가다 한 번쯤 우연히 만날 것 같아 사랑했던 그 모습 그대로라는 가사처럼 지난 시절의 아쉬움과 그리움에 빠져들게 만드는 감성장인의 또 다른 명곡이 탄생하는 영상이 1000만 뷰를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이번 천만 동영상 탄생 이후 앞으로 한동안은 조금 더 천만 탄생을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나 및 해인사 버전이나 런던보이 클립이 92번째 천만곡 후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임영님 노래를 들어서 하루빨리 천만곡 다시 만나보게 되기를 기원해봅니다. 별빛 여러분, 임영님의 영화 I am hero the stadium이 넷플릭스에 공개된 이후 놀라운 성적을 거두자 여러 언론에서도 일제히 해당 내용을 보도하고 있는데요. 토요일 데일리 영화순위 4위와 일요일 데일리 영화순위 5위를 연이어 달성했다면서 새로운 신작 영화들이 주말 동안 쏟아지는 가운데에서도 임영님의 영화가 계속 놀라운 성적을 이어가고 있다고 극찬해 주었습니다. 실제로 뉴스엔에서는 임영웅 콘서트 영화 넷플릭스 공개되자마자 놀라운 성적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전하면서 임영님이 글로벌 팬들도 사로잡고 있다고 보도해 주었네요. 기사에서는 임영님의 콘서트 실황영화 I am hero the stadium이 지난 1월 31일 넷플릭스를 통해서 최초 공개되었는데
한국을 비롯해 미국, 일본, 대만, 홍콩, 마카오에 동시 공개된 해당 영화는 2월 1일 한국 넷플릭스 기준 영화 탑10 중 4위에 이름을 올리면서 시작했고, 이후 2월 2일에는 5위에 이름을 올렸다며 임영님의 인기를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주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머니에세에서는 팬덤과 관련된 내용을 전했는데요. 영웅시대와 함께라면 임영웅 넷플릭스도 삼켰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전하면서 영웅시대 팬들의 열정적인 시청과 응원이 글로벌 OTT 넷플릭스 랭킹 순위 진입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내었다면서 이번 임영님 영화 넷플릭스 상위권 진입은 기존 팬덤의 열정적인 응원은 물론 새롭게 임영님의 매력에 빠진 일반 시청자분들의 관심이 두 가지 든든한 축을 이루면서 시너지를 내었기에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팬덤 응원 소식입니다. 임영님의 영화 I am hero the stadium의 넷플릭스 공개에 따른 팬덤 영웅시대의 응원 열기가 정말 뜨거운데요. 넷플릭스 시청 방법 소개부터 영화 시청 캠페인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임영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임영님의 영화를 넷플릭스에서 검색한 뒤 시청하자는 캠페인이 있는데요. 실제로 넷플릭스에서 탑10 랭킹 선정에 검색이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임영님의 영화를 넷플릭스에서 많이 검색하고 시청하자는 의견이 전해지고 있네요. 실제로 넷플릭스에 들어가면 너무나 많은 콘텐츠 중에 무엇을 골라서 봐야 할지 고민이 되는데, 넷플릭스는 이를 위해 다양한 테마별로 작품을 추천하는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임영님의 영화 I am hero the stadium도 현재 넷플릭스에 새로 올라온 콘텐츠로 소개되고 있는데, 이러한 시스템을 활용해서 임영님의 영화 노출을 상승시키자는 내용이었죠. 물론 가장 효과적인 부분은 넷플릭스 탑10 랭킹 순위에 오랫동안 올라서 일반 시청자들도 메인 페이지에서 임영님 영화를 쉽게 찾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인데, 검색을 통해서 더 좋은 데이터가 쌓일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반응이었습니다. 한편 검색해서 시청하는 방법은 넷플릭스에 접속한 뒤 돋보기 모양의 아이콘을 눌러서 검색창에 들어가면 되는데요. 이곳에 임영님의 이름이나 I am hero the stadium을 검색해서 화면에 임영님 영화 포스터 사진이 뜨면 클릭해서 시청하면 됩니다. 특히 영화를 클릭하면 영화 내용 소개창 페이지에 엄지손가락 모양의 평가 버튼이 있는데, 이를 클릭하면 맘에 안 들어요, 좋아요, 최고예요 3단계 평가가 가능한데, 우리 별빛님들 쌍따봉으로 최고예요 버튼을 눌러서 최고 평가를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한편 또 다른 팬분들은 글로벌 넷플릭스 열차 9269 캠페인을 제안하고 있는데요. 이는 숫자로 상징되는 시간대에 영화 시청을 함께 하자는 내용으로 오전 9시, 오후 2시, 그리고 오후 저녁 6시와 9시에 하루 4번 임영님의 영화를 팬들이 함께 넷플릭스 열차 타듯 연이어서 시청하자는 캠페인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넷플릭스 글로벌로 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며 임영님의 영화 순위 탑10을 넘어 탑1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다 함께 노력하자는 응원 제안 캠페인인데요. 내용을 잘 읽어보면 어제 종합뉴스에서 전해드렸던 넷플릭스 랭킹 산정 시스템을 잘 소개해 주었습니다. 넷플릭스에서는 시청시간 데이터가 중요하며 단순한 시청시간뿐만 아니라 러닝타임에 맞춰서 오랫동안 시청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짚어주었네요. 실제로 단순히 시청하는 횟수와 시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러닝타임에 맞춰서 얼마나 이탈률 없이 지속적으로 시청하는지도 중요한 포인트이기에 임영님의 영화를 오랫동안 시청하자는 팬들 반응이 전해졌습니다. 정말 해당 캠페인을 통해서 임영님 영화 I am hero가 오랜 기간 넷플릭스 영화 랭킹 탑10 순위에 머무르며 많은 대한민국 내 일반 시청자들이 쉽게 임영님을 접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는데요. 팬들의 자발적인 응원 캠페인이 정말 뿌듯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고치는 유튜버 김치샐러드입니다. 별빛 여러분, 오늘 공식 팬덤 영웅시대에 공지사항 2가지가 전해졌는데요. 하나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었고, 다른 하나는 우리 팬분들 정말 주의해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먼저 기분 좋은 소식 전해드리면 임영님의 영화 I am hero the stadium의 대한항공 기내 상영이 확정되었습니다. 실제로 공지사항을 읽어보면 안녕하세요, 물고기 뮤직입니다. 아티스트 임영님의 영화 임영웅 I am hero the stadium 대한항공 기내 상영 안내드립니다 라며 하늘에서 임영님의 영화를 볼 수 있다는 내용을 전해주었네요. 실제로 상영 기간은 2025년 2월 1일 토요일부터
2026년 1월 31일 토요일까지이며 상영 범위는 대한항공 콘텐츠 상영이 가능한 모든 노선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1년 동안 임영님의 영화를 하늘에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상영 범위에 관련되어서는 대한항공 콘텐츠 상영이 가능한 모든 노선이라고 하니 국내선과 국제선을 가리지 않고 모두 다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점이 의미 있는 것은 임영님의 글로벌 진출이 더욱더 시너지를 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번 넷플릭스 공개를 통해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됐다면 대한민국 국제선 영화를 통해 임영님의 노래가 항공기를 이용하는 외국분들에게도 잘 전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 시청 방법도 알려주었는데요. 스크린 내 영화를 선택한 뒤 새로 올라온 영화 뉴 디스만스 또는 한국영화 K무비를 선택해서 임영님의 I am hero the stadium 영화를 선택하면 되는데요. 지난번에 제작되었던 임영님의 첫 번째 영화 I am hero the final은 2025년 5월 31일까지 기내 상영될 예정이라고 전해주었습니다. 결국 올해 5월 말까지는 임영님의 영화 두 편을 모두 다 대한항공에서 볼 수 있게 된 것인데요. 왕복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거리의 해외여행 시에 대한항공을 이용한다면 임영님의 영화 두 편을 보면 딱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한편 함께 올라온 사진에는 임영님의 I am hero the stadium 공식 포스터 사진에 대한항공 기내 상영 안내 표기와 함께 상영 기관과 상영 범위가 함께 표기가 되었는데요. 해당 게시글을 본 팬들은 임영님의 영화를 이제 비행기 안에서도 보게 되었다며 너무나 자랑스럽고 뿌듯하다면서 비행기를 타고 기내식을 즐기며 임영님의 영화를 볼 수 있다니 꿈만 같다는 반응과 이제는 글로벌 아티스트로 높게 발돋움하는 신호탄이 될 것 같아서 좋다는 의견이 전해졌습니다. 뵙긴 여러분, 임영님 소속사 공식 공지로 전해진 대한항공 기내 상영과 관련해서 언론사와 팬들의 다양한 반응들이 전해졌는데요. 특히 과거 임영님의 첫 번째 영화인 I am hero the final의 영화 기내 상영 소식부터 아시아나 항공 이야기까지 비행기와 관련된 언급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내용은 어제 임영님 공식 카페 공지사항으로 시작되었는데 임영님의 인스타그램과 여러 SNS를 통해서도 해당 내용이 전해지고 있네요. 먼저 인스타그램에서는 I am hero the stadium 대한항공 기내 상영 안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상영 기간은 2025년 2월 1일 토요일부터 2026년 1월 31일 토요일까지 1년 동안, 그리고 상영 범위는 대한항공 콘텐츠 상영이 가능한 모든 노선으로 국내선과 국외선 모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전했죠. 또한 시청 방법으로서는 스크린 내 영화를 선택하고 새로 올라온 영화 또는 한국 영화를 선택한 뒤에 임영웅 I am hero the stadium 영화를 선택하면 볼 수 있다고 전해주었습니다. 특히나 과거의 영화였던 I am hero the final은 2025년 5월 31일까지 기내 상영이 예정되어 있다고 전해주었습니다. 한편 임영님의 공식 트위터에서도 동일한 내용의 게시글을 전했는데요. 페이스북에서도 임영님의 I am hero the stadium 영화의 대한항공 기내 상영을 자세히 안내해 주었네요. 한편 언론사에서도 해당 내용을 언급했는데요. 탑스타뉴스 어서린 기자님은 가수 임영웅 I am hero the stadium 하늘 위에서도 만난다 기내 상영 시작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전하면서 4일 소속사 물고기 뮤직은 임영님의 공식 채널을 통해 아티스트 임영웅의 영화 I am hero the stadium 대한항공 기내 상영 안내를 게재했다며 안내에 따르면 상영 기간은 지난 1일부터 오는 2026년 1월 31일까지 대한항공 콘텐츠 상영이 가능한 모든 노선에 상영될 예정이고, 앞서 상영 중인 I am hero the final은 오는 5월 31일까지 기내 상영된다면서 지난해 8월에 개봉한 영화 I am hero the stadium은 임영님의 콘서트 공연 실황 영화로 35만 명이 넘는 관객을 모았으며 국내 인기에 힘입어 해외에서도 개봉한 바 있다고 전해주었습니다. 이에 많은 영시대 팬분들도 다양한 반응을 전했는데요. 지난해 대한항공을 탈 때 영화를 봤었는데 올해도 또 영화를 볼 수 있게 되어서 행복하다며 임영님 덕분에 여행이 더 알차게 될 것 같다는 반응을 전했고, 제 채널 구독자님들도 구정 명절 보내고 홍콩에서 대한항공으로 돌아오는 항공편에서도 I am hero the stadium이 딱 떠서 얼마나 반갑고 기쁘던지 또 한 번 즐기면서 왔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특히 괌 여행 때 왕복해서 계속 임영님 영화만 보고 또 보고 즐거운 비행이 되었다며 베트남 가는 대한항공 비행기 안에서도 영화를 봤다고 전했고, 오고 가는 비행기 안에서 여러 차례 다시 봤다는 이야기도 전해주시며 임영님의 영화 기내 상영 경험담을 전해주었네요.
특히 해외여행하면서 임영님 영화를 볼 수 있어서 이제부터 행운이 될 것 같다면서 임영님이 진정한 글로벌 스타로 발돋움하는 것 같다며 앞으로 다음번 여행을 갈 때 비행기에서 꼭 임영님 영화를 감상하면 좋겠다는 바람도 전해주었네요. 한편 여행 다녀오신 분들은 정말 좋으셨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비행기 타고 여행을 다녀오시지 못하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이번에는 넷플릭스와 VOD로 임영님 영화 재미있게 즐기시기를 기원드리며 다음번에는 꼭 비행기 타고 여행 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정말 이번 대한항공 기내 영화 상영을 보고 있으면 임영님이 글로벌 아티스트로 한 발 한 발 더 다가서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대한항공을 타고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수많은 외국인분들이 임영님 노래를 접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특히 노래는 세계 공통의 언어이기에 자막 없이도 그리고 가사 내용을 몰라도 노래 멜로디 그 자체만으로도 가슴을 울리는 감동을 주기에 이번 넷플릭스 상영과 대한항공 기내 상영으로 더욱더 임영님이 승승장구하기를 바라며 앞으로 임영님이 해외 일정 동안 임영님도 직접 기내에서 자신의 영화를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해보게 되었네요. 오늘 종합뉴스에서는 임영님의 영화 I am hero the stadium 대한항공 기내 상영 소식으로 시작해 그동안 비행기 기내에서 전해졌던 임영님 관련 소식 총정리해드리고 그 밖에 하루 동안 전해진 다양한 임영님 관련 내용 알차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카페 공지 소식입니다. 우리 별빛님들 정말 주의해야 하는 내용이 전해졌는데요. 공식 카페 스텝 공지로 아티스트 임영님의 초상권을 이용한 사칭 허위 광고에 주의해달라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내용을 읽어보면 안녕하세요.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응원해주시는 영웅시대 가족 여러분. 임영님과 관련된 허위 광고를 통한 사칭 및 사기 관련 주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라며 현재 네이버상 투자상품 모집을 위한 SNS, 카카오 클립 등 초상권을 이용해서 사칭하는 광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아마도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해서 임영님의 사진을 이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함께 첨부된 내용을 보면 자산 운용이라고 하는 데에서 친재생 에너지 이야기를 부담없이 시작하라면서 임영님 사진을 올리며 투자를 유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혹시나 여러분들 착각하실까봐 빨간색 글씨로 허위 광고 주의를 표기해 두었으니 절대로 현혹되지 마시고 주의를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카카오 페이스북을 통해서 허위 사칭 광고가 나오는 것으로 보이는데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리며 해당 사항에 대해서 소속사는 삭제 요청 및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다소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고 하니 허위 광고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주의해 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뉴스는 칼럼 소식입니다. 탑스타 뉴스 김경애 기자님은 임영웅 완벽한 만족은 있다. 멜론 누적 스트리밍으로 보여준 음악적 의지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해 주었는데요. 어제 달성했던 임영님의 112억 멜론 스트리밍 기록 달성을 분석한 내용이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한 가지 원하는 행복을 얻기 위해 10가지의 고통의 과정을 겪어본 사람은 인생의 무게중심을 속도가 아닌 방향에 둔다면서 임영님은 최고보다는 최선, 그리고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요시하는 사람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실제로 최고나 결과에 중점을 두는 사람은 실패를 맛볼 때 쉽게 좌절을 하지만 결과만큼 과정을 중요시하며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실패를 또 다른 성공의 디딤돌로 받아들인다고 전했는데 임영님이 남들과는 다른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빠르게 정상에 오르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더 멀리, 더 높이 갈 수 있는 방향을 찾는 것에 초점을 맞추며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정규 앨범과 관련된 언급을 전했는데요. 지난 2022년 5월에 발매한 첫 정규 앨범 I am hero는 임영님이 미스터 트롯인 이후 약 2년 동안의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만든 작품으로 오랜 기간 열정을 쏟아부은 앨범인데 타인의 평가보다는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음악을 하고 싶은 마음이 컸다면서 실제로 임영님은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데뷔 첫 정규 앨범인 만큼 열심히 잘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컸다며 앨범을 다 만들었다가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상황도 있었다고 전했죠. 또한 앨범에만 집중해야 하겠다는 생각에 포커스를 집중했었는데 완벽한 만족은 없지만 정말 최선을 다했기에 만족스럽다고 이야기한 내용을 언급해 주었습니다. 결국 집중과 선택의 방향을 잘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완성한 정규 앨범 I am hero였기에 그 안에 담긴 수록곡들이 명곡이 될 수밖에 없었고 3년이 지난 지금도 멜론 차트에서 꾸준히 인기 순항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해 주었네요.
다음 뉴스는 비행기 관련 소식입니다. 앞서 전해드렸던 임영님의 I am hero the stadium 영화 상영 이전에도 여러 차례 임영님 영화가 비행기에서 상영되었었는데요. 실제로 임영님의 첫 번째 영화인 I am hero the final 영화 역시 대한항공에서 상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상영 관련 소식이 전해졌었는데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었죠. 임영님의 I am hero 파이널 무비가 대한항공 기내 서비스 콘텐츠로 올라왔는데 여행 중에 비행기 좌석을 촬영해서 보여주었던 게시물이었습니다. 새롭게 올라온 콘텐츠라며 임영님의 콘서트 영상을 모두가 볼 수 있게 해주었는데요. 상암 콘서트가 종료되고 영화 I am hero the stadium 개봉을 앞두고 과거 영화 콘텐츠가 확장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당시는 상암 콘서트 영화 개봉은 물론 단편 영화 OTT 개봉도 앞둔 시점이어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물론 많은 외국인 분들이 임영님의 영화를 비행기에서 볼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글로벌 팬덤 확장에 큰 힘이 되었던 사례였습니다. 당시에는 팬들 반응도 대한항공에서 새롭게 올라온 기내 콘텐츠가 최고라며 지구촌 사람들 모두 볼 수 있게 하면 좋겠다는 소망을 전했는데 이 바람이 전해져서 그런지 I am hero the final에 이어서 I am hero the stadium도 함께 상영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 그 이전에도 비행기에서 임영님을 만났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임영님 영화 이전에도 임영님 노래 역시 기내 서비스로 제공되었죠. 당시에도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서 전해진 내용이었는데 해외 출장 가기 위해서 대한항공 비행기를 타고 무료한 긴 시간을 보내려고 기내에서 들을 음악들을 찾아봤는데 좌석에서 모니터로 볼 수 있는 콘텐츠 중에 한국 음악 7인의 아티스트 중에 임영님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스카이 프로그램 관련 내용이었는데요. 해당 서비스에서 임영님은 국보급 목소리의 주인공으로 소개되었습니다. 특히 트로트 신황제 임영님의 노래 모음이라는 메뉴 아래로 재생 목록이 있었는데요.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무지개, 손이 참 곱던 그대, 우리들의 블루스, 아버지, 아비앙또, 사랑역, 보금자리, 사랑의 진짜, 연애편지, 사랑해요 그대를 인생 찬가로 임영님 정규앨범 수록곡이 모두 포함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서비스를 받아본 팬분들은 휴가 때 영국에 다녀오느라 바쁘고 정신없는 가운데 기내에서 이것을 보고 뜻하지 않은 선물에 너무나 감동해서 행복한 마음으로 15시간 비행 동안 임영님 노래를 계속 반복해서 들었다고 전했는데요. 진정한 휴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비행기 기내에서 임영님을 만나게 되면 정말 행복할 것 같은데요. 임영님만 있으면 비행이 최고라는 이야기도 전해주었네요. 한편 이와는 또 다른 비행기 에피소드도 있었는데요. 아시아나에서 전해진 이야기였죠. 과거 LA 콘서트 당시 미국으로 향하던 비행기 기내에서 스튜어디스가 기내 방송을 할 때 임영님과 영웅시대를 언급했던 내용이었는데요. LA에 착륙을 하는데 기내 방송에서 착륙에 대한 안내 방송 중 아시아나 항공을 이용해 주신 별빛 영웅시대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저희 아시아나 항공도 임영님의 LA 콘서트가 무사히 성황리에 마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라는 멘트에 많은 영웅시대 팬분들이 박수를 쳐주었다는 이야기도 해주었고 특히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도 아시아나 기내 방송이 전해져서 화제가 되었는데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하시라며 스튜어디스 분이 건행 멘트로 기내 방송을 해서 정말 센스 만점 고객 서비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게시물도 있었습니다. 정말 임영님과 관련된 기내 서비스로 장거리 외국 나가는 비행이 더욱더 행복하고 즐거워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번에 대한항공 임영님의 I am hero the stadium 영화 기내 상영으로 더욱더 즐거운 비행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고치는 유튜버 김치 샐러드입니다. 별빛 여러분 아주 기분 좋은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중앙일보 일간지에 임영님의 왕중왕전 특전이 전해졌네요. 실제로 2025년 2월 5일자 신문 4면 하단 광고에 임영님 모습이 전해졌는데 해당 광고를 보면 임영님의 I am hero the stadium 메인 화보 사진과 함께 2024년 결산 왕중왕 2위 임영웅이라는 자막이 전해졌습니다. 벅스 페이버릿 왕중왕전을 상징하는 핑크색 왕관과 함께 영시대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라는 축하 문구와 QR코드가 함께 전해졌네요. 이는 지난해 12월 1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된 투표 결과로 남성 가수 1위로 올라온 임영님이 각 부문 후보자들과 왕중왕전을 치른 후 최종 2위에 올라서서 달성한 특전입니다. 실제로 벅스 페이버릿 인스타그램을 보면 2위 주인공 임영님의 베네핏이 도착했습니다라며 임영님의 여러가지 광고 특전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이번 투표로 임영님은 왕중왕전 준우승 베네피트를 받게 되었는데요. 어메이징 파르나스에서 1월 11일부터 1월 24일까지 기둥 광고 48면, LED 전광판 3면 광고가 이미 상영되었고, 이후 벅스 차트탭 배너와 중앙일보 디지털 뉴스 아티클이 지난 1월 2일과 3일 양일에 걸쳐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2월 5일 마지막 특전으로 중앙일보 신문 하단 광고가 오늘 진행되었는데요. 정말 자랑스러운 임영님의 힘을 제대로 입증해 주었습니다. 한편 지난해에는 임영님이 왕중왕전 1위에 오르면서 삼성동 샤이니지 메인 송출과 버스 광고, 그리고 중앙일보 신문 전면 광고 특전을 받았는데, 올해는 동일한 시기에 중요한 또 다른 투표 진행으로 우승에 머물렀지만, 다음번에는 우리 영시대 별빛님들의 열정적인 응원으로 최종 왕중왕 1위를 차지하면 좋겠네요. 다음 뉴스는 임영님 온기 관련 소식입니다. 한 유튜브 채널에서 임영님 관련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날 출연한 궤도님과 김이나님은 임영님의 온기 가사와 관련된 내용을 언급해 주었죠. 해당 유튜브 채널은 하나생명과 손해보험 등 하나금융 계열에서 전하는 라이프스타일 매거진 라이프 플러스 TV인데요. 오늘을 가장 쿨하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프로그램을 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당 내용은 마이클 잭슨부터 GD까지 다양한 대중음악 관련 소식들을 전했는데, 궤도님과 김이나님 등 네 분의 진행자가 출연을 해서 다양한 노래들을 추천하는 코너였습니다. 이날 방송에서 임영님도 소개되었는데 바로 온기 뮤직비디오 관련 내용이었죠. 이날 대화를 나누며 김이나님은 최근 저작권료가 약간 따뜻하다면서 그 이유를 설명했는데, 저작권료에는 공연료가 들어간다며 관객 수만큼 저작권료가 나온다고 전하면서 대한민국에서 관객 수가 가장 많은 아티스트인 임영님의 전국 투어 콘서트가 열리며 저작권료를 많이 받았다고 전했는데, 재미있는 점은 김이나님이 머리를 숙여서 항상 감사합니다라며 임영님에게 인사를 드린 점이죠. 이 말을 듣고 궤도님은 그럴 줄 알고 이번에 추천 콘텐츠를 소개한다며 임영님의 온기를 소개했었는데요. 이 곡은 김이나님과 임영님이 같이 작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 곡은 우주와 관련된 곡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해석은 있지만 궤도님은 해성과 관련된 곡이라고 하자 김이나님은 어리둥절했는데요. 이에 원작자도 내용은 잘 모른다며 궤도님의 해석이 특별하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김이나님은 둘이 같이 이야기를 하면 늘 궤도님만의 해석이 있다면서 그 해석을 궁금해했었는데요. 이에 궤도님은 원작자의 뜻은 당연히 맞지만 김이나 작사가님은 곡은 여러 방향으로 해석될수록 좋은 곡이라면서 온기에 대한 궤도님만의 해석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한 번에 온기를 접한 사람이 온기를 계속 갈구하며 살아가는 이야기처럼 들린다고 하자 김이나님이 깜짝 놀라며 맞췄다고 맞장구를 쳐주었는데요. 이것은 원작자의 마음이라면서 자신은 온기가 장주기 해성을 말하는 것 같다면서 200년 이상 긴 주기로 돌아오는 해성으로 태양계의 가장 외곽에 위치한 구름에서 영향을 받아 태양계 안쪽으로 들어오는 해성 같다고 전했습니다. 즉 단주기 해성이 아니라 오랜 기간 기다려야만 하는 해성 같다면서 임영님의 온기 가사 중에 아무리 먼 길을 떠나도 아무리 긴 시간이 흘러도 라는 내용이 이 해성을 의미한다고 전했는데, 새로운 해석이 아주 재미있고 특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궤도님은 임영님과 친분이 많아서 임영님이 실제로 무엇을 생각하고 우주를 사랑한다는 것을 잘 알기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말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오랜 기다림 끝에 임영님을 만날 수 있게 되어서 더욱더 기분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임영님 3관왕 소식입니다. 임영님이 2024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포도와 랩을 통해서 진행된 2025년 ASEA 12월 월간 투표에서 이달의 솔로, 이달의 트로트, 이달의 인기상 등 3개 부문 1위를 차지했는데요. 이로써 임영님은 각 부문에서 변함없는 선두를 유지하며 팬덤 영시대의 뜨거운 지지와 결속력을 재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투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달의 솔로 부문에서 임영님은 방탄소년단의 뷔를 제치고 안정적으로 1위를 기록했으며, 이달의 트로트 부문에서 마지막까지 이어진 가수 영탁님과 이찬원님과의 대결에서 우승해 1위 자리를 지켰네요. 또 이달의 인기상 부문에서는 소디액을 큰 차이로 앞서며 임영님의 꾸준한 인기와 영향력을 다시 한번 증명해 주었습니다. 이로써 임영님은 이번 1위 달성을 통해서 월간 트로피와 뉴스앤 홈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 축하 배너, 그리고 여의도역 지하철 광고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월간 투표 누적 점수가 ASEA 2025 1차 본투표의 가산점으로 반영되면서 향후 시상식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점할 전망이라고 전해주었네요. ASEA 2025는 뉴스엔과 S타일이 공동 주최하는 아시아 대표 시상식으로 팬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수상이 결정되는데요. 매달 진행되는 투표는 이달의 그룹, 이달의 솔로, 이달의 트로트, 이달의 인기상 등 총 4개 부문에서 치열한 경쟁을 펼치며 팬들의 뜨거운 열기를 담아내고 있는데 임영님을 향한 팬덤의 전폭적인 응원이 임영님의 도전과 기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보도해 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고치는 유튜버 김치의 샐러드입니다. 별빛 여러분, 오늘은 영화 소풍이 상영된 지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난해 2월 7일에 개봉되어서 수많은 팬들을 감동하게 해주었던 기억이 나네요. 대배우분들의 연기력은 말할 필요가 없었는데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자연스러운 대본과 연기에 눈을 뗄 수가 없었고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걱정하는 현실을 그대로 반영시켜 주었던 영화였습니다. 특히 여름 해당화가 피면 평소와는 다른 느낌을 줄 것 같은 눈물 왈칵나게 하는 영화였었죠. 영화 내용 중에 한글을 배운 뒤 시쓰기를 좋아하는 금순 김용님이 달력 뒷장에 친구를 그리워하며 쓴 시였는데 이를 나문희님이 보고 16살의 추억을 다시 마주하게 되는 장면이 찡했습니다. 어릴 적 우리 동네에 지천으로 피었던 해당화, 요새 보기 힘들어졌다네. 하지만 올해도 다시 피겠지. 내 젊음은 돌아오지 않아도 해당화는 다시 피겠지. 그 옛날 내 친구처럼 어여쁜 해당화, 올해도 피겠지. 친구가 보고 싶다의 내용이었는데요. 가슴 짠한 무언가를 전해주었던 시간이었네요. 특히나 우정과 추억과 인생에 대해서 공감하게 하는 영화였었는데 뭐니뭐니 해도 영화 마지막 하이라이트 부분에서 임영님의 모래알갱이가 잔잔히 나왔고 영화가 끝나고서도 그 여운과 아쉬운 여백의 미를 느낄 수가 있었던 영화라는 기억이 납니다. 당시 임영님의 휘파람 소리가 정말 압권으로 가슴을 파고들면서 감정을 훨씬 더 강렬하게 해주었고 아쉽고 허전하고 그리우면서도 안타까운 복잡한 느낌을 임영님이 담백하고 깔끔하게 연결해 주었던 영화였죠. 당시에 김영옥님은 영화에 임영님의 모래알갱이가 삽입된 것에 대해서 감독님이 편지까지 직접 쓰셨다며 임영님이 얼마나 따뜻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었는데 소규모 영화라 비용도 못 들였을 텐데 오케이를 해주었다며 정말 감사한 일이고 저와의 인연도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뿌듯하고 고맙다고 전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음악이 어쩌면 그렇게 영화와 잘 맞는지 보면서 놀랐다며 내 욕심 같아서는 노래가 처음에도 나오고 중간에도 나오고 그랬으면 싶다라는 생각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실제로 김영웅님 말처럼 보는 내내 가족에 대한 생각과 주변 지인들을 생각하며 크레딧이 모두 다 올라가기까지 자리를 뜨지 못하고 노래를 끝까지 다 들었던 생각이 나는데 마지막 임영님의 이름을 볼 수 있어서 반가웠던 영화였죠. 실제로 가족에 대한 생각은 임영님 콘서트에 나문희님이 호박고구마 사연을 쓰면서 더욱더 절절하게 다가왔었는데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남편분을 이야기하며 병원에 입원한 남편이 건강을 회복하지 못했던 아픔을 임영님 노래로 달랬다면서 나문희님은 이번 콘서트 이후로 임영님의 찐팬이 됐다며 히어로에게 깊이 빠져들었다고 고백해 주었는데요. 그러면서 임영님에게 그렇게 큰 세계가 있는 줄은 몰랐는데 정말 사람을 잘 녹여내 주는 것 같더라며 진국인데다 똑똑하고 어찌나 배려를 잘하던지라며 입이 마르게 칭찬해 주었던 영화가 벌써 1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소풍은 독립영화로 36만 관객을 모으며 해외 영화제까지 진출하고 넷플릭스에도 공개가 되어서 임영님의 영화 I am Hero the Stadium과 나란히 내용이 전해져 더욱더 의미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네요. 다음 뉴스는 영화 소식입니다. 임영님의 영화 I am Hero the Stadium이 넷플릭스에 공개되면서 1일 대한민국 한국영화 순위 탑10은 물론 앞으로 주간 탑10에 오르기 위해 많은 팬분들이 열정적으로 영화를 보고 계신데요. 임영님의 공연 실황 영화 I am Hero the Stadium을 본 팬분들의 여러가지 주제로 영화 감상평을 남기고 있네요. 특히 영화를 마지막까지 보게 되면 러닝타임 대비 시청 시간대가 늘어나서 많은 분들이 마지막에 나오는 스텝 스크롤까지 보게 된다며 이를 통해서 상암 콘서트의 스케일이 정말 놀랍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영화를 보고 난 뒤 스텝 스크롤이 끝도 없이 올라가는 것 같다면서 상암 콘서트 스케일과 퀄리티가 놀라운 이유가
바로 수많은 스태프들과 함께하기에 그런 것 같다며 콘서트가 자랑스럽다는 언급을 전했는데요. 실제로 해당 스크롤을 보면 임영님의 노래 홈이 신나게 울려 퍼지는 동안 함께 올라오는데 아티스트 임영님 이름을 시작으로 끝도 없이 스태프분들의 이름이 빼곡히 채워집니다. 무려 시간으로 치면 2분 30초가 넘는 시간이죠. 가장 먼저 콘서트 연출가의 이름부터 무대 감독, 무대 제작 담당자, 무대 디자이너, 작사가, 코러스, 그리고 밴드 연주자들과 무용단 단장님, 그리고 댄서분들, 음향, 엔지니어, 현장 운영 담당자, 각 부스 담당자, 포토존 담당자, 피크닉존 담당자, 쿨링존 담당자, 내부 안내, 로비 안내 담당자까지 메인 스태프분들의 이름들이 올라왔습니다. 그 이후에는 물고기 뮤직 담당자분들의 이름이 전해졌는데 신정훈 대표님부터 이재영 헤어쌤의 이름과 최성희 메이크업쌤의 이름까지 반가운 이름들이 전해졌네요. 물고기 뮤직뿐만 아니라 CJ E&M 스태프분들과 영화 I am hero the 스타디움을 만든 스태프분들까지 자랑스러운 이름들이 올라왔는데요. 카메라 스태프만 해도 수십 명이 넘었고 조명 담당자, 영화 후반 작업 스태프분들은 물론 CGV 영화 스태프분들까지 빼곡히 스크롤 멤버로 올라갔습니다. 수백, 수천 명의 스태프분들이 이번 영화의 콘서트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요. 메인 스태프분 이외에도 어시스트 스태프분 한 분 한 분의 이름들을 언급해 주었네요. 특히 마지막에는 이번 콘서트 셋리스트에 작사, 작곡, 편곡자의 이름도 올라왔는데요. 무지개, 런던보이, 소나기, 따라따라, 모래알갱이, 우리들의 블루스, 온기 등 다양한 노래들이 올라왔고 스페셜 땡스 투 영시대로 마무리를 했는데 정말 이번 공연과 영화를 위해서 노력하신 많은 분들의 열정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뉴스는 칼럼 소식입니다. 탑스타 뉴스 김경애 기자님은 임영웅 광고 모델의 비밀, 모든 사람은 현란한 말솜씨보다 다정함에 끌린다 라는 제목의 기사를 전하면서 이번 광고 모델 브랜드 평판에 대한 내용을 보도해 주었습니다. 기사에서는 미국 UCLA 명예교수님의 연구 결과를 통해 사람 간의 의사소통에서 언어적 요소의 중요성은 7%에 불과하고 청각적인 요소는 38%, 시각적인 요소는 55%를 차지한다고 발표했는데 실험 결과 사람들은 상대방이 전하는 말 자체의 의미보다는 그 사람의 목소리 톤이나 음색을 더 신뢰하고 얼굴 표정이나 옷차림, 몸짓과 태도 등이 함께 잘 어우러질 때 비로소 효과적인 소통이 이루어진다고 전했는데 임영님의 모습은 이러한 음색과 표정에서 최고의 모습을 보인다고 전했죠. 결국 사람들은 현란한 말솜씨보다 다정함에 끌리는데 이러한 소통의 법칙은 광고에서 잘 적용된다며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광고 모델의 말투와 목소리 및 눈빛과 몸짓에 신뢰가 가지 않는다면 소비자들을 설득하기 어렵다고 전해주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점으로 볼 때 임영님은 최적화된 맞춤형 광고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부드럽고 달콤하지만 호소력 있는 목소리와 또박또박하고 정확한 발음 그리고 다정한 눈빛과 자연스러운 표정 또한 호감을 느끼게 하는 서글서글한 인상과 선한 외모까지 30초의 짧은 시간 안에 강력한 광고 효과와 긍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췄다고 평가해 주었네요. 이러한 점으로 지난번 부산국제 마케팅 광고제에서 국내 현직 전문 광고인과 마케터 등을 대상으로 한 달간 조사한 결과 현직 광고인 마케터가 광고주에게 추천하는 대한민국 대표 광고 모델로 임영님이 남성 광고 모델 부문 1위와 더불어 대한민국 대표 광고 모델 부문 전체 1위를 차지할 수 있었다면서 임영님의 광고 영향력을 짚어주었습니다. 특히 첫 광고 모델 수익금 전액을 기부한 쌍용자동차 광고부터 최근 활동 중인 제주 삼다수와 하나은행까지 엄청난 임영웅 효과를 기록하며 히어로노믹스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낸 임영님의 최고 광고 모델이 될 수 있었다며 이러한 점이 한국기업평판연구소의 2025년 2월 광고 모델 브랜드 평판 3위를 기록하게 해주었다면서 앞으로 임영님이 광고 모델로서도 거침없이 질주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는 기사를 마무리해 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고치는 유튜버 김치 샐러드입니다. 별빛 여러분, 오늘 안타까운 일이 전해졌죠. 국민 트로트 가수 송대관님이 별세하셨는데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고인은 전날 컨디션 난조를 호소해서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지만 치료 도중에 숨을 거두었다고 하는데요. 사인은 심장마비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고인은 3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호전의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며 안타까움을 전해주었네요. 이렇게 가요계 선배님이 돌아가시자 임영님과 소속사 측에서는 즉각적으로 근조 화환을 전하며 애도를 표했는데요. 실제로 송대관님의 별세 소식이 전해지고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MBC 보도를 보면 신정훈 대표님과 임영님의 마음이 전해져서 더욱더 애절함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실제로 보도된 기사를 보면 빈소 영상이 전해졌는데 임영님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 추모의 글이 유족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 같았습니다. 향년 78세의 송대관님은 지난 1976년에 데뷔한 뒤 1975년 해뜰날이 히트를 하며 인기 가수로 도약을 했는데요. 이후 내박자, 유행가, 차표 한 장 등 많은 히트곡을 발표했고 이후 국민 트롯 가수로 활약했었죠. 특히 송대관님은 고현철님, 태진아님, 서른도님과 함께 트로트 4대 천왕으로 활약하며 큰 사랑을 받았는데요. 특히 태진아님과는 절친한 친구이자 라이벌 구도를 형성해서 TV 예능 프로그램과 무대에 콤비로 출연하는가 하면 합동 콘서트도 열면서 젊은 세대에게도 인기를 얻었는데 고인은 이러한 인기에 힘입어서 MBC 10대 최고가수왕과 KBS 가요대상 성인부문 최고가수상 등 많은 상을 받았고 2001년에는 옥관 문화훈장을 수훈하기도 했었습니다. 실제로 태진아님은 한쪽 날개를 잃은 기분이라며 이제는 방송에 나가서 송대관 보고 있나 이런 이야기도 편하게 할 수 없을 것 같다며 슬퍼했고 지난달 전화로 새해 인사를 나누면서 오랜만에 라이벌 디너쇼를 잡아보자고 이야기한 뒤 계획을 세우고 있었지만 오늘 별세 소식을 듣고 앞이 안 보이고 할 말이 없었다고 가슴 아파했습니다. 더욱이 안타까운 점은 다음 주 KBS 방송 출연도 예정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정말 고인의 부재가 가슴 아프고 슬픈 마음을 금할 길 없네요. 한편 해당 내용이 전해지자 여러 언론사에서도 일제히 조문 소식을 전했는데 7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1호실에는 송대관님의 빈소가 차려진 가운데 분향실 앞에는 일찍부터 가수 조용필님, 임영님이 보낸 근조 화환이 세워졌다며 이외에도 손태진, 오승근, 박혜성, 한예진, 박구윤, 김부자님 등 고인과 인연을 맺었던 동료 가수들이 근조 화환을 보내서 애도의 마음을 전했으며 방송인 김구라님 등 여러 근조 화환도 자리했다고 전해주었습니다. 정말 우리 별빛님들 날도 많이 차가워지고 몸도 움츠러지는 시간인데 이럴수록 더욱더 몸을 따뜻하게 관리하시면서 나건내청 하시면 좋겠는데요. 실제로 임영님도 겨울철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고 있다며 건강한 식단과 각종 영양제 그리고 운동까지 여러분들 항상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란다며 나의 건강은 내가 챙기는 나건내청 하시기를 바란다고 전했죠. 특히 언제나 잊지 않고 건강검진을 이야기했는데 공식적인 콘서트 자리는 물론 비공식적인 자리에서도 언제나 시간 될 때마다 팬들의 건강검진을 이야기해 주었는데 우리 별빛님들 오늘 갑작스러운 비보에 놀란 가슴 잘 추스리시고 임영님이 항상 이야기하듯 무엇보다도 건강이 가장 중요하니 더욱더 몸관리 잘 하시고 추운 겨울 잘 이겨내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고치는 유튜버 김치샐러드입니다. 별빛 여러분, 하얼빈에서 열리는 동계 아시안게임이 어제 개막식을 시작으로 일주일 동안의 본격적인 축제를 열었습니다. 정말 그동안 아시안게임을 준비하고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노력한 선수들이 얼마나 열심히 훈련했을 것인지 미루어 짐작이 가기에 대한민국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 열심히 노력하고 열정적인 선수들의 땀을 보면 팬들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임영님 모습이 떠오르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신곡 발매와 다음번 콘서트를 위해서 연습 또 연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땀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처럼 임영님이 지금까지 기록한 기록들은 마치 경기를 통해서 선수들이 받는 메달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오늘 종합뉴스에서는 아시안 경기대회를 맞아 임영님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 알차게 꾸며보겠습니다. 이번 아시안 경기대회 동계 스포츠 종목을 보면 임영님이 발표한 다양한 노래들과 정말 비슷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먼저 이제 나만 믿어요는 우리나라 대표 효자 종목인 쇼트트랙이 떠올랐습니다. 오랜 기간 국민들에게 사랑받아온 쇼트트랙은 모든 국민들에게 메달을 확실하게 따줄 것으로 기대하게 만들며 변함없는 믿음을 주는 종목인데요. 하계 종목인 양궁처럼 국민들에게 이제 나만 믿어요라는 자신의 찬 메시지를 전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는 임영님을 대한민국 최고 아티스트로 처음으로 알리고
오랜 기간이 지나도 차트에서 내려오지 않고 항상 차트 상위권에 있게 해주는 이나밋과 많은 점이 비슷해 보이는데, 이나밋은 현재 1771일째 연속 차트인 기록을 세우고 있죠. 특히나 누적 스트리밍 수도 9억 9,500만 뷰를 넘어서 이제 단일곡으로 10만을 앞두고 있는데, 말 그대로 메달밭이라고 하는 쇼트트랙 메달수가 떠오르는 노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아시안게임 출전 선수들이 느끼는 부담감이 앨범 발매를 앞둔 임영님의 부담감과 비슷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그동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 것만으로도 국민들과 팬들은 박수를 보내며 기다릴 것이라는 생각으로 부담감을 떨쳐내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한편 아시안게임 경기의 대표 주제곡은 임영님의 두오다이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승리의 순간 시상대에 오른 선수들을 위해서 함성이 번지고 숨이 차올라 이 밤의 주인공이 되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자랑스러운 모습을 기대하는 두오다이 가사가 애국가와 함께 멋지게 경기장에서 울려 퍼지면 좋겠습니다. 한편 피겨스케이팅은 임영님의 바람이 떠오르는데요. 피겨스케이팅의 불모지였던 대한민국에서 3분 동안의 경연으로 3분의 기적을 일으키며 세계적인 선수로 발돋움한 김연아 선수의 금메달이 호련히 TV 경연에 나타나서 3분 동안의 바람 노래를 부르며 팬들에게 큰 감동을 선물하면서 또 다른 3분의 기적을 만들었던 임영님의 미스터트롯 진의 순간이 많이 닮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바라는 점이 있다면 임영님의 첫 번째 OST 사랑은 늘 도망가가 역주행을 통해서 최고의 인기와 퍼포먼스를 새롭게 보여준 것처럼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종목들도 역주행을 해서 깜짝 금메달 소식이 들려오며 온 국민을 감동시키면 좋겠다는 생각해봤네요. 그리고 아시안게임에서 아쉽게 메달을 따지 못해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대한민국 선수들이 임영님의 온기를 들으며 위로받고 위안받는 최고의 경기를 펼치길 바랍니다. 다음 뉴스는 영화 소식입니다. 임영님의 I am hero the stadium이 넷플릭스에서 7일 연속 데일리 영화 순위 탑10을 기록하며 놀라운 포스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많은 팬들은 열정적인 임영님의 영화 보기 이후 다양한 영화 감상평을 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커뮤니티에는 게시글로 임영님의 꿈을 언급해 주었는데요. 이번 임영님의 영화 I am hero stadium을 보면 8개의 소주제로 임영님의 꿈이 표현되어 있죠. 영화를 시작하면서 Dear Hero Generation, 즉 영시대에게라는 편지 형식의 인터뷰를 진행하며 시작을 하는데요. 첫 번째 주제인 공연 당일 D-Day부터 시작해 별처럼 빛나는 팬들에게 고백하는 스타, 그리고 노래만큼이나 진심을 다해서 사랑하는 축구와 관련된 페이버릿 파트를 통해서는 임영님의 축구장 잔디 사랑을 전했고, 노래 뮤직을 통해서 온 사람을 이어준다는 커넥트와 오랜 기간 심사숙고해서 콘서트를 만드는 프레퍼레이션, 그리고 영웅 히어로, 그리고 마지막 목표점 골까지 영문으로 특별한 메시지를 전하며 영상을 만들었는데, 영화를 통해 임영님의 다짐과 그동안 살아온 인생의 궤적을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었다는 반응도 전해졌습니다. 다음 뉴스는 제주공항 소식입니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제주공항에 게시된 임영님의 삼다수 사진이 바뀌었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기존의 임영님 사진은 화이트 셔츠를 입고 삼다수를 마시는 모습으로 환한 미소와 눈웃음이 인상적인 모습이었는데, 이번에 새롭게 전해진 사진은 임영님이 화이트 니트를 입고 손으로 삼다수를 들고 있는 모습이죠. 임영님은 삼다수 광고를 촬영하며 니트를 입은 모습은 그동안 발견하기 어려웠는데 이번에 새롭게 공개된 사진이 아닐까 생각되었습니다. 뒷배경에 나온 삼다수 선반을 보면 과거 임영님이 삼다수 투어 사연을 읽을 때와 비슷한 장소로 보이지만 당시에는 화이트 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혹시 우리 별빛님들 화이트 니트를 입은 임영님 이전 모습을 알고 계시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한편 이번에 제주공항에 게재된 새로운 광고는 화보뿐만 아니라 문구도 바뀌었는데요. 과거에는 여행의 목적지는 달라도 좋은 물의 도착지는 결국 제주 삼다수라는 내용이었는데, 이번에 새롭게 바뀐 새로운 문구는 대한민국 물 맛집 제주 삼다수 본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는 내용으로 물 맛집이라는 표현이 재치 만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팬들은 제주에 도착하면 바로 볼 수 있는 얼굴이라 더욱더 반갑다면서 청량한 임영님 미소가 싱그럽다는 반응을 전해주었네요. 안녕하세요. 사고치는 유튜버 김치 샐러드입니다.
별빛 여러분, 주말 동안 임영님의 반가운 근황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여러 SNS와 인스타그램 게시글에는 임영님이 친지분의 결혼식장에 참석해 보이는 것으로 보이는 사진과 동영상이 올라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해당 사진은 임영님이 하객분들과 함께 사진을 촬영하는 모습이었는데, 베이지색 수트에 짙은 브라운색 니트를 입고 순수한 표정의 세련된 스타일로 카메라를 응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날 임영님은 결혼식장에 어머니와 함께 모습을 드러내는 동영상도 전해졌는데요. 환하게 웃는 어머니와 다정하게 손잡고 뒤따라가면서 주변 분들에게 인사를 드리는 모습이었는데, 히어로의 편안하고 환한 웃음이 특별해 보였네요. 특히 오랜만에 외할머니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 가족분들과도 반갑게 인사하면서 친지분의 결혼식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이후 식사도 함께 하면서 편안한 주말을 보내는 것으로 보였는데, 임영님이 행복해 보여서 아주 특별했습니다. 한편 이날 임영님의 격이 없는 팬배려도 특별한 것 같았는데요. 사진 촬영 요청에 흔쾌히 응하는 모습이 더욱더 친밀하고 특별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특히 촬영을 하며 손도 매너손으로 뒷짐을 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며 역시 인성갑 임영웅이라는 생각을 하게 해주었는데요. 실제로 임영님은 그동안 친지분의 결혼식장과 친구분의 결혼식장은 아무리 일정이 바빠도 자리에 참석해서 의리를 지키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었는데, 이번 주말에도 변함없는 임영님 모습을 볼 수 있었네요. 첫 번째 뉴스는 임영님 언급 소식입니다. 8일 오후에 방송된 KBS ETV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2에서는 데뷔 28년차 가수 이민우님이 트로트 레슨을 받는 모습이 전해졌는데요. 이날 서른도님은 임영님에게 선물한 곡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를 소개하며 역대급 저작권료에 대해서 언급해 주었습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1998년 그룹 신화로 데뷔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끈 1세대 아이돌 이민우님이 트로트에 도전 의지를 보여서 이목을 끌었는데요. 평소 트로트에 재능을 보인 이민우님에게 부모님이 권유해 왔는데, 이에 이민우님은 고민 후에 트로트 앨범을 다수 발매한 개그맨 허경환님을 만나서 고민을 털어놨었죠. 이 말을 듣고 허경환님은 이민우님에게 숨겨둔 나의 인맥카드를 쓰겠다고 했는데, 이때 이민우님은 임영웅씨 카드가 없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허경환님은 임영웅씨는 그냥 팬인데 예전에서 방송에서 만났을 때 친하게 지낼 걸 그랬다면서 임영웅님도 이분 앞에서 긴장하는 정도의 분을 섭외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허경환님의 특별한 인맥은 서른도님이었는데요. 두 사람은 서른도님을 찾아서 트로트를 제대로 배우고 싶다며 레슨을 받고 싶어하는 소망을 전했죠. 이에 서른도님은 우리의 삶 자체가 노래라며 결혼부터 하고 오라면서 농담을 전했는데요. 이후 임영님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노래에 대한 언급을 전했습니다. 이날 허경환님은 싱어송라이터로 활동한 서른도님에게 40년 동안 활동도 하시고 작사 작곡도 하시고 여러 가지 분야에 매진하고 계시는데 저작권료가 엄청 많으실 것 같다고 솔직하게 물으며 저작권료를 보실 때마다 웃음이 나오세요? 라고 물었는데, 서른도님은 웃음보다는 저작권료를 더 불려야겠다는 생각이지 라고 답해 주변을 빵 터지게 해주었습니다. 특히 이날 서른도님이 임영님을 위해서 작곡한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는 뮤직비디오 조회수가 7,287만 회라는 것을 확인하고, 박서진님은 한 곡만 주세요 선배님이라며 간절하게 부탁해서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고요. 우리 영시대 별빛님들 김치 샐러드 채널 변함없이 방문해 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보고 공감하셨다면 잊지 말고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임영님 소식 알차게 준비해서 다음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별빛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건행!